IMD 분석에 대한 평가. IMD의 분석에 대체로 공감하나 전체 순위를 보면 69개국 중 스위스가 전년보다 1계단 상승하며 전체 1위에 올랐다. 지난해 1위이던 싱가포르가 2위로 내려왔고 3위는 홍콩이 차지했다. 동북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중국이 16위, 일본이 35위였다. 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우선 홍콩이 전체 순위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홍콩이 글로벌 경쟁력 3위라는 것은 홍콩이 영국식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작동하던 일국 양제 시절이면 모르겠으나 시진핑 3기에 접어들면서 홍콩이 중국에 완전히 편입되면서 홍콩은 이미 글로벌 경쟁력을 잃고 홍콩에 기반하던 글로벌 기업 본사들이 대거 인근 싱가폴, 일본, 한국으로 옮겨간 데다 트럼프 2기 정부 들어 트럼프의 중국 제2기가 본격화되면서 홍콩의 경쟁력은 돌이킬 수 없는 추락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IMD가 기업인들 대상으로 기업 환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평가에 반영하는 것에서 아직도 홍콩에 본사를 둔 기업인들이 과거의 영화를 재현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대답을 한 것 등에서 이러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으나 이는 중공의 비민주적이고 비자본주의적인 정치체제 하에서도 여전히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서 나온 대답들이므로 정말로 엄청난 거품이 끼어있는 평가로서 믿을 수 없다는 냉정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또 다른 하나는 역시 중국에 대한 평가로 중국이 16위이고 일본이 35위라는 대목이다. 물론 한국은 이중간인 27위이다. 일본 사회가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고 인구가 감소해가는 것을 감안하면 일본의 35위는 이해할 만하다. 그런데 중국 역시 지난해부터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인구는 이미 인도에게 내준 것을 감안하고 역시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중국 제조업 죽이기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중국이 16위라는 것은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 역시 중국 정부는 물론 중국 기업인들이 진실을 말하지 않고 과거 중국이 중국제조 2025 등 국가적 계획으로 수출이 잘 나가던 시절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엄청난 거품이 끼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경쟁력은 일본보다도 한참 아래로 내려가야 제대로 된 평가라고 할 수 있다고 보며 이 대목은 앞으로 세월이 가면서 그 추이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말 따로 행동 따로인 좌익 세력들의 아무 말 대잔치. 남이야 어쨌든 당장 우리나라의 경우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어서 우리의 경우를 살펴보자. 기사 말미에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권의 대통령실 대변인 언급이 우리의 현실을 아주 잘 나타내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내란 사태로 이어진 정치 경제의 불확실성이 국가 경쟁력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관련이 깊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진짜 성장을 강조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진짜 성장의 비전을 구체화하고 실행해 국가 경쟁력 회복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이런 말을 보면 한국의 좌익들이 얼마나 말 따로 행동 따로인지를 금세 알게 된다. 좌익들의 이러한 뻔뻔스러움은 그들이 민주 일기로 꼽는 김대중 시절부터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고 실제 행동은 정반대로 해온 전통을 계승한 것이다. 노무현은 그래도 가급적 말과 행동을 일치되게 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좌익들이 노무현의 이러한 부분이 정권 재창출을 하지 못한 원인이라 평가하고 문재인 시절에 접어들면서는 드러내놓고 거짓말을 해댔던 것이다. 정치평론가들은 이러한 좌익들의 언행불일치에 대해 우측 깜빡이 넣고 좌회전한다고 점잖게 비판하지만 이러한 좌익들의 표리부동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 세상을 똑바로 보아야 하나. 한국인들의 어리석음은 아직 이들을 제대로 응징하지 못하고 그때마다 좌익들의 선전선동에 놀아나고 있어 갈 길 바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좌익들의 말 따로 행동 따로 또는 우측 깜빡이 켜고 좌회전 것에 대표적인 것이 이재명 정권 들자 곧바로 나온 것이 추경 예산 편성이다. 말로는 전국민 민생을 챙긴다는 명분이지만 결국은 정부 세금으로 푼돈 나눠주는
포퓰리즘으로 표를 사는 매표 행위인 것이다. 정상적이라면 세금으로 하는 짓을 그만두고 그만큼 재정에 여력이 있다면 세금을 덜 거두고 그 덜 거둔 만큼의 여력을 대기업들이 각종 사회환원의 일환으로 기업들이 직접 국민들을 대상으로 베품으로써 국민들이 기업을 신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다. 좌익들은 대체로 평생 땀 흘려 노동으로 돈을 벌어본 경험이 없이 그저 주댕이로 사회정의를 외치면서 뒷구명으로 자신들의 입속을 챙기는 족속들이다. 신문기사에서 잘 표현했듯이 이재명 대변인의 말과는 달리 특히 이번 조사에는 우리 기업인들이 느끼는 위기감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기업 효율성 경쟁력 조사는 생산성, 노동시장, 금융시장, 경영관행 등에 대한 해당국 기업인들의 평가를 토대로 이뤄진다는 점에서다. 예를 들어 기업은 직면하는 기회와 위협에 잘 대응하고 있다는 질문으로 산출한 한국 기업의 위기 대응력은 작년 17위에서 올해 52위로 급락했다. 국내 기업인이 다른 나라 기업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관적으로 답한 셈이다. 와 같이 기업인들이 생산성, 노동시장, 금융시장, 경영관행 등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이재명이 온갖 잡범으로 살아온 이력을 감안한 불안인 것이다. 기업이 베풀어야 할 돈을 정부가 세금으로 걷어 포퓰리즘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을 명분 삼아 헛질할하는 것을 정부 효율성이 39위 31위로 상승 것을 두고 이건희 회장의 정치는 4류, 정부는 3류, 기업은 2류라고 한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진단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 기사를 쓴 기자의 지식이 얼마나 천박한 수준이며 이를 그대로 내보낸 한국경제신문 데스크의 무지함을 그대로 보여준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은 정치는 훨씬 더 썩어 오류로 전락하고 행정은 사류로 전락, 반면 기업은 삼성전자 등 대기업은 인류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진단이다. 아무튼 이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국민들이 하루속히 깨어나 좌익 세력들을 이 땅에서 척결하는 현명한 투표를 할 줄 알아야 한다. 상기 기사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이 왜 2024년에 바로 전년도인 2023년에 28위에서 8단계 위인 20위로 급부상하였다가 올해 다시 27위로 추락했는가이다. 이 시기에 한국의 정치적 변동을 보면 2022년 집권한 윤석열 정부가 집권 후 꾸준히 친기업적인 정책을 펴면서 그 효과가 집권 3년차에 나타난 것이 2024년에 8계단 수직 상승의 효과로 나타난 것이며 그랬던 것이 올해 다시 27위로 급전직하한 것은 바로 이재명과 좌익들이 다시 집권한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다. 노무현이 비록 좌익들의 지지로 대통령이 되었으나 좌익들이 그토록 반대하던 한미 FTA를 지지하고 제주 강정항 해군기지 건설토록 한 것 등 정말 최고 지도자로서 국익을 위해 결단을 내린 것이 세월이 지나도 그래도 잘한 것으로 평가를 받듯이 지금 이재명이 당장의 대통령 놀이에 재미를 붙이지 않고 그들의 정치 기반인 노조 해체와 같은 노동정책을 도입하지 않는 한 이재명의 좋은 평가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왜냐하면 한국의 대기업 등 기업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겠다고 강력한 관세 정책을 펼치면서 기업들의 생산시설을 미국에 건설하도록 강요를 하고 국내에서는 노조들이 파업이나 일삼고 턱없이 높은 임금을 요구하는 현실에서 기업들은 한국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기종 노조라 평가받는 대기업 강성 노조를 해체함으로써 기업들이 그래도 한국 내 투자를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를 하면서 좋은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그것이 GDP 성장에 도움이 되면 전체 국민 개개인의 GNI도 높여주어 한국이 건강하고 경쟁력 있는 선진 강국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